안녕하십니까. 이 시간에는 원국 분석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. 원국 분석 기법은 사주팔자에 이렇게 8글자가 있죠. 이렇게 8글자가 있는데 이 8글자가 일간을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일간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관계를 파악해 보자 하는 것이 원국 분석 기법이 됩니다. 원국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일간의 기본 본성을 파악해야 됩니다. 일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일간이 무엇을 바라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일간의 기본 속성과 속마음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일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무엇을 어떻게 해줄지를 또 판단할 수가 있겠죠.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일간이 출생한 계절에 따른 영향이 또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. 일간이 출생한 만약에 지금 여기 현재 정화일간인데 정화일간이 만약 축월에 태어났다면은 이 정화일간은 혼자서 온기 열기를 지키기는 힘듭니다. 계속 목에 생조가 있어야 꺼지지 않는 불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. 그렇게 출생한 계절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고요. 다음으로 이 출생한 계절에 위에 있는 월간이죠. 월간에서 일간과 직접 마주치는 이 월간의 영향력이 또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. 이 월간이 일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또 살펴보고,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일지, 배우자 궁이죠. 배우자 궁에서 배우자의 역할, 아니면은 이 일지는 배우자 궁이기도 하지만은 일간의 속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일간의 생활 환경이나 생활 태도 또 일간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일간의 생활 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일지 분석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시주의 또 파악도 중요하겠죠. 이 시주는 또 일간의 노년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일간의 자식궁이 되기도 하니까 일간의 노후 생활이 어떤지 자식복은 어떤지 또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연주의 근본을 파악해야 합니다. 연주는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이니까 연주는 어떻게 보면은 조상궁이 되기도 하고 또 국가가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속한 단체나 아니면 고향이 되기도 할 겁니다. 명주의 근본 태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타내는 연주도 상당히 중요하겠죠. 이렇게 일간을 중심으로 월지, 그 다음에 월간, 그 다음에 일지, 시주, 그 다음에 연간, 연주 이런 식으로 일간의 주변 환경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일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일간이 무엇을 바라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원국 분석의 기법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그럼 먼저 일간의 본성부터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. 일간이 본성이라는 것은 일간이 추구하는 또 일간이 바라는 속마음이 어디 있는지 일간의 기본 속성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.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간의 물적 측면, 물적 측면에 의한 오행의 속성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인간적 측면에 의한 속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, 이렇게 보기도 하겠죠. 그럼 여기 먼저 이 부분에서는 정화일간, 정화일간일 때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. 이 정화는 병화가 태양이나 큰 불이면은 이 정화는 작은 불입니다. 작은 불이다 보니까 촛불, 난로불, 등불이나 전기불 아니면 조명 이런 것들처럼 어느 정도 인공적인 힘이 들어간 그런 작은 불들을 이 정화로 보시면 됩니다. 이 정화가 그렇게 작은 불이다 보니까 이 정화는 일정 공간 내에서, 태양은 어떻습니까? 대지를 밝히는 게 태양이죠, 그죠? 이렇게 대지를 밝히는 게 태양이면은 이 정화는 작은 가정 내에서 촛불이나 난로불, 전기불처럼 가정이나 일정 공간 내에서 어느 정도 온기나 열기를 제공하고 또 빛을 발산하는 그런 작은 불이 정화의 역할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화일간은 어떻습니까? 인간적인 측면으로서는 다소 삭삭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사교적인 성향의 그런 소유자다 볼 수 있겠죠. 또한 이 정화일간은, 정화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? 정화가 촛불, 난로불이라고 그랬죠. 만약에 촛불이라면은 이렇게 촛불이 내가
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, 자, 이렇게 촛불이면 어떻습니까? 촛불이 밝혀지면은 주변이 이렇게 밝아지죠, 그죠? 밝아지는 게 뭡니까? 주변이 어두우니까 자신이 어느 정도 힘을 써가지고 주변을 밝히겠다는 이야기죠, 그죠? 자,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밝히는 게 그냥 밝혀지는 게 아니고 자신은 태워집니다, 이렇게, 그죠? 자신을 태워가지고 주변을 밝히니까 자신이 어느 정도 힘써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여건을 좀 해결해주고자 하는, 자, 이런 성향의 소유자일 수도 있고요. 또 자신을 태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희생정신도 강하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. 이 정화일관은 언변도 유창하고 또 그 주변과 어느 정도 화합하는, 자, 그런 성향도 상당히 강하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이 정화는 어떻습니까? 그 넓은, 자, 이렇게 넓은 곳보다는 다소 좁은 곳에서 아니면 일정한 틀 안에서 만족하고 또 살고 싶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, 이렇게 보면 되겠죠. 주변의 어려움도 좀 해소하고, 그러다 보니까 봉사정신도 강하고 자신을 태워가지고 주변을 밝히려는, 자, 그런 희생정신도 강한 소유자다, 이렇게 보는 것이 뭡니까? 자, 일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다, 이 말입니다. 자, 이렇게 정화일간의 본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월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. 자, 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축토가 온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볼까요? 자, 월지에 탁월한 계절이, 자, 축토다고 보면은, 자, 이렇게 축토가 왔을 때, 이렇게 축토가 오면 어떻습니까? 가장 추운 계절이죠. 이 축월은 음력으로 12월입니다. 음력으로 12월이다 보니까 이 12월달 축월에 소환 대한이 다 있고 가장 추운 계절입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화일간이 자신 혼자서 이렇게 온기 열기를 발산하면서 주변을 밝히는, 자, 그런 힘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죠.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지 혼자서 버티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? 이 정화일간은 목의 생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. 자, 이렇게 목기운의 생조가 필요한데 이 목기운이 이렇게 축월인 경우에는 이렇게 목기운이 필요한데, 만약에 이게 축월이 아니고 만약에 5월이면 어떻겠습니까? 이렇게 5월이면 정화일간이 자기 계절에 태어난 정화일간이니까 이 경우에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자기 혼자서 어린도 온기 열기 다 발산하면서 지탱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. 그러면 어떻습니까? 이럴 때는 목의 기운이 필요가 없습니다, 그죠? 목의 기운도 필요 없고, 또 이때는 어떻습니까? 같은 동료인 화의 기운도 필요가 없죠, 이렇게, 그죠? 화 기운도 필요가 없고, 자, 이렇게 되니까 이럴 때는 이 정화일간은 그냥 그대로도, 만약 5월이면, 그죠? 5월이면 그냥 그대로도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. 그러니까 이 정화일간은 이제 이렇게 5월에 태어난 정화일간 같으면 어떻습니까? 임수에 묶여가지고, 이 정화일간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임수라고 보면은 이 임수하고 이렇게 정임한목으로, 만약에 여명 같으면은 남편한테 어느 정도 의지하면서 남편 위주, 가정 위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.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? 이게 만약에 5월이죠, 그죠? 지금 이게 이월이 아니고 5월이라고 봤을 때, 이게 5월이면은 이 자체로 이 정화가 힘이 강하니까 화생토로 정축이나 아니면 정미가 되겠네, 그죠? 자, 정미 같은, 이렇게 해가지고 화생토, 토생금으로, 뭐 여기는 경금 정도 보면 되겠네, 그죠? 이렇게 화생토, 토생금으로 자신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느 정도 재물을 축적하는, 자, 이런 명조도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보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출생한 계절이 이렇게 축월일 때, 그죠? 자, 이렇게 축월인 경우에 이 축월이다 보면 어떻습니까? 정화일간은 목의 기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, 그죠? 목이 생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목이 여기서 생조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, 그죠? 월간이죠. 그 다음에 일지에서 생조를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, 그 다음에 시간에서 이렇게 생조해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. 자, 월간에서 자신이 필요한 걸 생조해주다 보니까 이게는 뭡니까? 이쪽에서는 부모궁이죠, 그죠? 부모궁이니까 월간에서 생조를 해준다면은 부모덕이 있다 보면 되겠고요. 일지에서 생조를 해준다면 어떻습니까? 결혼을 했다면은 배우자 덕이 있는 거고요, 그죠? 그 다음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은 배우자 덕을 많이 바라는, 자, 그런 명조가 될 테고, 그죠? 그 다음에 시간에서 이렇게 생조를 해주면 또 어떻습니까? 이 부분 자식궁이죠. 자식궁이니까 자식덕이 있고, 또 어떻습니까? 노후잖아요, 그죠? 노후로 갈수록
이게 이제 인성이다 보니까 생조해 주는 게 목기운이니까 인성이죠. 목생화로 그죠? 인성이니까 인성은 의식주로 봅니다. 의식주로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식주도 안정되고 또 자식복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? 나이 들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또 자식복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노후에 자식들하고 같이 동거도 가능한 자 이런 명조가 되니까 상당히 노후는 좀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똑같은 오행이 오더라도 도와주더라도 어느 쪽에서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. 이번에는 월간 십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. 지금까지 여기는 어떻습니까? 자, 월지 이렇게 축토나 아니면 오화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본 거고요. 이번에는 그 월간에 대해서 월간이 이 부분에 오는 십성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지 자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. 자 그럼 이번에 여기서 이 월간에 자 을목이 오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죠. 자 을목이 오는 경우라고 보면은 자 이렇게 을목이 왔을 때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? 이 을목이 이렇게 오다 보면은 자 이 을목이 자 정화를 이렇게 도우는 겁니다. 이렇게 도우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? 여기가 부모궁이죠, 그죠? 자 부모궁인데 부모궁에서 부모가 자 일간을 이렇게 도와주니까 어떻습니까? 자 부모덕이 있다, 그죠? 부모덕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? 이 부분은 그 정화일간의 성장기죠. 성장기에 이렇게 인성이 있으면서 부모가 자신을 도와주니까 성장기에 상당히 안정된 가운데 성장기를 보내니까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자신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궁에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안정된 성장기에 학업에 전념해 가지고 착실한 학창 시절을 보낸 자 이런 좋은 명조가 될 수 있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자 이렇게 된 명조에서 만약에 이제 이번에 연주에 자 이 명조에서 연주에 신금하고 유금이 신유가 이렇게 오는 경우를 한번 가정해 봅니다. 이렇게 신유가 오면 어떻습니까? 이렇게 신유가 오다 보면은 자 명주를 다시 보여놓고 할까요? 자 명주에 이렇게 신유가 오다 보면은 이 신유는 어떻습니까? 지금 여기가 신금이 여기 있죠, 그죠? 자 이렇게 안전자리 통근을 해가지고 이 신금은 상당히 강합니다. 근데 이 을목은 어떻습니까? 뿌리가 없죠, 그죠? 보시면은 목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, 그죠? 안전자리 통근을 하지 못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을신충으로 보이잖아요, 그죠? 이렇게 을신충인데 이 부분은 을신충이라기보다는 이 강한 신금에 이 을목은 일방적으로 제거당한 경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옳다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? 이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 학창시절 여기 성장기라고 그랬잖아요, 그죠? 성장기에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화일간은 혼자서 이 축월에 태어난 정화일간이다 보니까 혼자서 온기 열기 발산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니까 그 목기운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데 이 목기운이 제거가 된 상태란 이야기입니다. 제거가 됐으니까 전혀 도와줄 수 없죠. 도와줄 수 없으니까 이 정화일간은 부모덕이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원망하게 되겠죠. 그 다음에 또 이 신금은 뭡니까? 신금은 또 부친이 되겠죠. 부모덕이 부친떡, 모친떡이 다 박한 이런 명조가 된다 하는 이야기죠. 이 주변에 하나씩 더 올 때마다 완전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. 똑같이 이렇게 정화일간이 있을 때, 혼자 있을 때 이 정화일간의 기본 마음, 그 다음에 이 정화가 월지에서 을목이 이렇게 도와줄 때 이 정화의 입장, 이렇게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을목을 강하게 이렇게 극하고 나왔을 때 제거당하는 이런 상황일 때 이 정화의 입장,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원국이 완전히 판이 바뀐다 하는 이야기죠. 상황이 바뀌어 나가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연구를 해 보셔야 적절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자 이번에는 자 월간에 이렇게 개수가 온 경우입니다, 그죠? 자 이렇게 개수가 온 경우에 이렇게 개수가 오니까 이 부분도 좀 정계충이죠, 그죠? 이렇게 보시면 정계충인데 편관이니까 보시면은 이 개수가 천간에 이렇게 투출했죠, 그죠?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? 편관격 사주죠. 편관격 사주인데
이 정화가 축월에 태어난 정화가 무척 힘이 없는데 힘이 없어 가지고 뭘 바랍니까? 그 목의 생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. 그죠? 목의 생조를 바라는데 이렇게 개수가 그 남편이 와가지고 이렇게 직접 그걸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 정화가 바로 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이 개수는 어떻습니까? 안전자리 통근을 한 상태죠. 이렇게 여기 같이 개수가 있으니까 그죠? 이렇게 통근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정화를 치게 되면은 바로 꺼져버리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되면은 이 두 사람은 같이 살 수가 없죠. 그죠? 그러면 이 개수가 가장 바라는 게 목이라고 그랬습니다. 개수 남편이 이 정화와 어느 정도 이견을 맞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정화가 바라는 것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어야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그죠? 이 정화가 가장 필요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? 목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죠? 목, 그죠? 이렇게 목기운이 필요한데, 이 목기운을 어떻습니까? 이 개수일간에서 잘 안 보이는구나. 자, 이 정화일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그 목기운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죠? 자, 이 정화일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목기운인데, 그러면 이 개수 월간에서 자,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? 수생목이죠. 그죠?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자, 목생화가 됩니다. 이 목은 뭡니까? 개수 월간 입장에서는 남편이죠. 그죠? 남편 입장에서 이 목은 수생목이니까 식상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식상이 되면은 이 개수 남편 입장에서 이 식상은 하는 일이나 직장이 될 겁니다. 하는 일이나 직장이 되고, 그 다음 수생목으로 되면은 이 부분이 재물이 되겠죠. 자,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? 이 남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정화일간한테 또 도움을 주면은 두 사람이 크게 무리가 없이 살아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돼 가지고 수생목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? 바로 전개충이 들어가죠. 이렇게. 그죠? 수생목이 안 되면 바로 전개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? 중간에 인성이 없으니까. 그러면은 어떻습니까? 이 부분은 이 정화일간은 자기가 꺼지게 생겼으니까 같이 살 수가 없고 갈등과 트러블이 생긴다는 얘기죠. 자,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도 그럴 겁니다. 옛날에 뭐 이수일과 심순애 뭐 하는 것처럼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살 수 있고 돈 못 벌어다 주면 못 산다는 얘기죠. 요즘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? 그 남편이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이혼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. 자,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의 사례에 속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어떻습니까? 원국 분석 기법 중에서 그 일간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, 그 다음에 출생한 계절에 따른 영향, 그 다음에 월간의 십성에 따른 영향, 자,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.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미루어 두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그 사주풀이를 하시는 분들이 가만 따져 보시면은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. 그 조금씩 신경을 써서 보시면은 상당히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고, 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? 전혀 모르는 명조를 가지고 대입하지 마시고 자신의 가족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사주를 가지고 대입하면서 맞춰 보시면은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,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. 전혀 모르는 사람 거 명조 대입해봤자 그 자신이 풀어나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이나 아주 잘 아는 사람들 거 이렇게 대입해가면서 풀어보시면은 상당히 그 사주풀이를 하시는데 크게 늘 것이다, 이렇게 봅니다. 자, 참고로 그 사주플러스에서는 그 회원분들 간에 그 사주풀이, 무료 사주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사주풀이, 자신의 사주가 궁금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. 사주플러스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료나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.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어려운 점 토로도 하시고 서로 재밌는 이야기 해가면서 조금 어려운 상황들 있으신 분들은 견뎌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원국 분석 기법 중에서 일간의 본성 파악, 그 다음에 출생한 계절에 따른 영향, 월간의 십성에 따른 영향을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일지나 그 다음 시주, 연주의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. 자,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